혹시 유학을 가려나? 그럼 어떻게 할까 순서를 선생님? 순서를 이렇게 할까? 이걸 좀 마지막에 하면 좋을 것 네, 같고 네. 시 이야기에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요? 할까요? 네, 잠시만요. 여기도 꽃할머니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8월 마지막 네, 그림책 리뷰 네, 네. 시간입니다. 다음 주 9월 달에 하는 그림책 리뷰 시간 조금 더 선선해질까요? 제발 좀. 제발 좀. 너무 아, 더워요. 다들 만날 때마다 여름이 언제 끝나는 거야? 네. 여름이 오긴 오는 거야? 그랬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올해는 윤달이 껴서 아마 더위가 오래 갈 거야. 음, 그랬는데 진짠가 봐요. 너무 더위가 비가 왔는데도 음, 불구하고 살짝만 좀 선선해졌나지 음, 더위가 여전히 한낮은 뜨겁습니다. 음.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저희가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요.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거를 기념할 수 있는 그림책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오늘 골라온 책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토닥토닥 그 그림책 도서관에 밴드에 그림책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 배경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오늘 그 책도 한번 리뷰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네. 해볼까요? 네, 너무 무겁게 시작하기보다 좀 우리가 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저희가 리뷰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과 제가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근데 요즘 아이들이라고 하기보다 요즘 사람들이 시에 음, 대해서 시를 잘 못 읽는다, 안 읽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를 되게 쓰는 게 어렵다고 음, 음, 느껴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를 제가 요즘에 시의 매력이 조금씩 빠져들고 있거든요. 음, 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시를 읽고 쓰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정말 풍성하게 음, 하는구나. 거기 안에 함축된 의미와 단어들 가지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구나를 요즘에 느끼면서 시의 약간 매력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시를 한번 읽어보길 추천해요. 오늘 처음 제가 리뷰할 그림책은요, 바로 윤동주 동시 그림책입니다. 시가 한 두세 편의 시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제목은요, 달조각이고요. 박종진, 동시, 윤동주, 그림 전지은, 그리고 키즈엠에서 내고 좀 아마 나온 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시가 온전하게 시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시로 들어가기 전에 도입되는 글을 박종진 작가님이 쓰시고 그 음, 안에 있는 시를 가지고 그림도 그리시고 했는데 이 한 아이와 한 아빠가 윤동주 씨를 만나러 떠나요. 음, 근데 아마 윤동주 씨를 만나러 떠나기보다 달을 만나러 떠나가거든요. 음, 그러면서 윤동주의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달 보면은요, 어제 달도 그랬거든요. 손톱 같은 달이 맞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달을 보면서 우리가 달 예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빠가 동주에게 문을 열고 달을 보라고 우리 달 보러 갈래? 음,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선 가서 이렇게 마주하는데요. 처음 시가 어떤 시냐면요. 바로 나무란 음,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나무라는 시를 가지고 나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나무.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사오. 음, 네. 근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 요즘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바람이 불면 나무가 불어요. 그런데 윤동주 이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나무와 바람은 음, 무엇일까? 음, 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는요. 반딧불이란 시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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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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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네. 반딧불이 막 이렇게 여름밤에 이렇게 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로 또 돌아가 보는 거예요. 윤동주 씨가 이렇게 시를 썼을 때 잎새 부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했던 그 윤동주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윤동주 씨라고 하면 옛날 말들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근데 이 그림책으로 내가 동주가 돼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빠가 돼보고, 이 책을 요즘 이렇게 어, 여름이 가는 이 시즌에 그냥 선선한 가을 그 밤바람 맞으면서 이 책을 같이 보면서 달을 한번 보면 마음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캠핑 가서 이 책을 한 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들고 갈 가방이 없다면 거기 들은 라면 하나 빼고요. 이 책 하나 넣어서 라면 먹으면서, 뭐 라면 말고 다른 거 먹으면서라도 달도 보고 시도 한 편 읽고, 그럼 너무 낭만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시가 참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 운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누구는 만세 삼창을 외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또 누구는 글을 쓰고, 누구는 자금을 모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때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벌써 8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정신들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그런 시민정신,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어온 많은 정신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정신들을 담아서 시로도 써보고, 놀이로도 만들어보고, 그림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어가야 할 그런 것들을 계승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도 읽고 시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광복에 대한 마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선조들의 노력과 생명과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그림책과 함께 그때 생각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들어보고 나타내보면 좋지 않을까. 결코 어렵지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해보는 거. 그래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와 함께 한 편, 나도 읽어보고 너도 읽어보고 다 같이 읽어보고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럼 윤동주 시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윤동주 시 하면 사실 이 책이 저는 사실 뇌리에 박히거든요. 이성필 작가님의 그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조금 더 수채화 느낌의 풍성한 그림에 흠뻑 빠질 수 있다면, 이 책은 아이와 함께 조금 더 저학년 어린 아이와 함께 윤동주를 알아갈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이 그림책을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꽃할머니입니다. 아까 권윤덕. 제가 네. 맨 처음에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 밴드의 그림 네. 바탕화면은 바로 네, 꽃할머니였습니다. 권윤덕 글그림 사계절에서 나온 책이에요. 되게 예쁜 소녀가 이렇게 너무 이게 너무 소녀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요. 엎드려 있는. 여기 요 앞에 면지라고 해야 되나? 첫 장에 이렇게 면지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첫 장부터 이렇게 안에 보면 내용이 시작이 돼요. 꽃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지신 실존 인물이셨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심다련 할머니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책이래요. 이 꽃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이 할머니가 이야기인데, 그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옛날에 들판에서 풀 뜯고 이렇게 뭐 꽃도 뜯고 뭐 약초 캐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잘 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인데, 그림이 되게 좀 사실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이렇게 대충 봤는데 한 장씩 다시 두 번째 볼 때 그림을 들여다보니까 되게 사실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술렁술렁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 묘사가 이게 막 옷 매무새 하나까지 되게 정성 들여서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저희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알려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좀 사실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근데 오늘 가서 맞아. 읽어줄 건데, 가서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사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그림이 되게 사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막 혼자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좀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맞아요. 역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약간 그림이 되게 사실적이라는 거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보면은 여기서 또 문장 중에 하나에서는 이제 마음도 한 번씩 죽어갔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죽어갔다는 표현을 했을까 하면서, 이 할머니가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도 한 2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사셨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걸 기억을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충격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셨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보면은 진짜 아시아 전역에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글로 또 한번 내가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아, 진짜 없는 곳이 없구나 세계에서.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증언으로 알려진 것만 이런 것이.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아, 역사 공부도 진짜 필요하고, 저희 아이가 요즘에 좀 역사에 빠져 있는데 이런 쪽의 역사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이 너무,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아, 있어 뭘로 위안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갖고 있는 그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이슈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끝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가 잊혀져 버리면 그 역사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몇 분 안 남았거든요. 이 할머니분들이요. 이 할머니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는 고통, 우리가 정말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그 고통을, 꺼내기도 힘든 그 고통을 세상 밖에 꺼내시면서 이 일이 더 이슈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들 기억하면서 그 다음 역사에 대대손손 잊지 말아야 해요. 정말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깨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픈 역사예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책은 딜쿠샤의 추억이라는 책입니다. 김세미, 이미진 글, 진현선 그림. 찰리북에서 나오는 책이에요. 혹시 이 딜쿠샤 가보셨나요? 저 못 가봤어요. 그렇게 저, 많이 지나갔는데 네. 안 가봐야지 하면서 이제 그냥 네. 놀다가 그냥 쑥 지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듣기만 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근처에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꽃할머니가 실제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이 딜쿠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집의 이름이래요. 외국인들이 살았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딜쿠샤, 그 외국인의 눈으로 본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 책을 읽으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딜쿠샤에 사는 이제 외국인들이 3.1 운동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3.1 독립선언서가 이렇게 기사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살고 있었고,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바라봤는지 그런 것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조금 약간 가볍게 읽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거든요. 한 번쯤은 가보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예쁜 집도 한번 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그 조선총독부가 이제 엎혀버리는 장면이 그 뉴스 본 적이 있었었는데, 커서 거기를 없애지 말고 잘 남겼다가 역사적인 이런 우리 아픔들이 있었다고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되게 계속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요번에 그 독립군 그 후손들이 엄청 어렵게 살거든요. 네.
근데 가보면 여주도 되게 많아요. 여주에도 그, 이육사 시인 음. 선생님도 여주 출신이시고,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여주 출신이신데, 잘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깝게 여운형 선생님도 계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렇게 애쓰신 분들 있잖아요. 애쓰신 분들의 발자취를 찾아가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잘 보존하고 하면 좋을까. 아마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 독립군에게 많은 자금들을 댔지만 결국은 인정을 못 받아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들의 고마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 우리가 좀 돌아봐서 그분들을 함께 잘 이렇게 세워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들을 점점점 더 어른이 되고 역사를 좀 더 알아가고 이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야지 할수록 그런 것들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리뷰해드릴 책은요, 청동 투구를 쓴 소년입니다. 요즘 달리기가 붐이잖아요, 선생님. 네. 길거리 많이 뜁니다, 사람들. 러닝이 요즘에 다시 또 운동의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달리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원래 수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영을 하다가 달리기를 요즘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때마침 또 이 책을 나오자마자 사실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리뷰를 하면서 또 때마침 또 제가 달리기 시작할 때 이 책을 만나게 돼서 좀 뜻깊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동 투구를 쓴 소년. 이 투구가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우리나라 투구 같진 않죠, 왠지 느낌이. 네. 음. 자, 보신 선생님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사진으로만 예. 보셨죠? 이 책은요, 소윤경 작가님의 그림책인데요. 소윤경 작가님 이 책에 나왔을 때요, 엄청 많이 뛰시기도 하고요. 이걸 쓰시고 박물관 가서도 막 하시고 어. 퍼포먼스도 하시고 아마 그때 본 관람객들은 깜짝 놀라지 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볼게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자, 이 책은요, 나의 삶은 불에서 시작되었다. 음. 이렇게 투구의 관점으로 시작이 음. 돼요. 자, 투구의 주인을 만나가는 과정이죠. 첫 번째 그 주인은요, 누구였냐면은요, 한 병사였는데요. 그러니까 2600년 전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엄청 오래됐죠. 한 병사에게 가게 됩니다. 이 병사는 어떤 병사였냐면요, 전쟁에서 이겼어 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했던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무 네. 없으니까 뛰어서. 뛰어서 했죠. 음. 그런데 이 승전보를 전하고는요, 이 우와. 전사가 음. 숨을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40km를 달려가지고 음. 알려줬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그런 아테네에, 그러니까 그 2600년 전에 그런 병사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요, 1920년에 신의주에서 어느 집에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계속 달려요. 달리고 하다가 올림픽도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1920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했을 때죠. 땀방울조차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난, 차별, 꿈을 키워내지 못한 지난 날들, 그리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조국, 그리고 어머니. 기억하면서 땀 한 방울조차 나지 않을 만큼 기억나지 않을 만큼 뛰었다는 거죠. 왜 땀이 안 났겠어요. 근데 무조건 뛰어야 되니까 생각을 하면서. 자,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이 장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디 장면이지? 이 장면이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장면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1920년 그 신의주에서 열심히 뛰었던 그 소년이 바로 송기정 선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장기를 달고서 올라갔었을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일장기가 이제 1등하는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렸죠. 바로 이 월계수 나무로.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나중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요, 그 일장기를 이거 이제 신문사에서 이 기사가 너무 원통하고 어떻게 일장기를 갖고 갈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신문사, 제가 알기로 동아일보거든요.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요, 이렇게.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때 그 신문사에 있었던 그림 그리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일장기가.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최초로 사진 유학을 갔던 사람이 이 사진을 지워요. 그게 되게 뜻깊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 동아일보는 이제 신문도 못 내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일장기를 지어낸 사진을 이제 기사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옆에 시상대에서 올라선 또 다른 영웅 남승용의 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송기정은 1등이었잖아요. 그리고 일장기가 가려졌으니까 이슈가 됐는데 일장기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였던 이때의 남승용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말 분통하고 막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들이 막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기정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송기정을 많이 기억한다면 남승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투구는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송기정에게 가요. 네, 그 송기정에 갔는데요. 그때 순간에 바로 가지 못하고 1986년 베를린 올림픽 개최 50주년 됐을 때 다시 가고 드디어 웃음을 찾게 된 이런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좋았던 건 사람의 입장이 아닌 이 투구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시대의 모습들, 그리고 세주를 만나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소윤경 작가님의 그 색깔 사용하는 거. 색깔이 참 다양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색깔들과 다 다르잖아요. 화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 병사가 숭을 거뒀다고 표현했을 때 산산조각에 대해서 인형이 마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졌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소윤경 작가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책을 왜 작가님이 그렇게 투구를 쓰고 뛰었는지 알게 됐고, 한번 요즘에 달리기 많이 하시잖아요. 달리기 하시면서 이 책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나눠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번에 그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면서 모범 감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는 서대문 형무소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여기가 투구가 주인공이었다면 거기는 서대문 형무소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입장에서 그 시각에서 바라봤으니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왔었겠어요. 그 이야기가 담겨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그림책으로도 역사를 기억하고 또 영상으로도 기억을 하는데요. 기억에서 머무르지 말고요. 우리가 내년 광복 81주년이 됐을 때는 우리 마음이 조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독립과 자유가 그대로 잘 남아 있을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80주년이니까요. 올해는 한번 태극기도 한번 다시 그려봐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림책은 광복 80주년으로 이렇게 그림책을 해봤고요. 저희가 또 하나 홍보할 게 있는데요. 짜잔짠짠. 모두를 위한 그림책, 어린이가 직접 뽑은 그림책상,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어린이가 직접 뽑는 그림책상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9월 26일까지 합니다. 이 주최는요, 2025년 그림책의 해 추진단에서 이거를 주최를 하고요. 저희가 한 행사로 저희가 토닥토닥과 자람터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서가에 있는 그림책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뽑은 또 그림책들이 있거든요. 그 그림책을 읽으시고 서평을 남겨주세요. 서평을 주시면 그거에 맞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보시고 나는 거기 가서 서평을 못 쓰겠지만 아이들의 간식을 후원하고 싶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가 저기 가서 그림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람터도 오셔도 되고요. 토닥토닥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역사도 공감하고 시도 읽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알아가는 마음도 알고요. 그림책을 통해서 온 세대가 통합하고 서로 마음을 공감하며 아름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그림책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